강의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의 가르침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지역군인의 길잡이 장교가 되는 방법의 첫 시간으로서 사관학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로 장교가 되는 방법, 먼저 순서대로 하면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선발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국가가 양질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국가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국가 군사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과, 그래서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군사 학사, 그 다음에 자신의 전공에 따른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 대한 특징으로서는 의무복무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관학교 교육기간 4년은 제외됩니다. 즉 의무복무라는 것은 소위로 인관하고 또는 하사로 인관하고, 그러니까 인관사령장이 떨어지는 그 날부터 해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복무 기간은 10년. 단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삼사관학교는 의무복무 기간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들의 학교는 전액장학금으로서 선발과 동시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또는 국가에서 장학금으로서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특징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그 다음에 육군삼사관학교는 육군삼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관학교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주관적이라는 거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고요. 장점은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액 장학금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일반 4년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한 학기에 평균 한 300, 4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요 산위의 대부분이 학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총 8개 학기니까 3,200에서 4천만 원, 많게는 한 5천만 원 되겠죠? 그 정도 비용이 학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용을 전액 장학금으로서 오히려 후보생 기간에 대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많이 받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소정의 그 학생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한번 용돈 받다시피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에 당연히 직업군인 하나의 소위로서 인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점이 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단점이 무엇이냐? 바로 의무복무가 10년입니다. 의무복무가 10년,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5년차에 전역할 기회를 한번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활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생활 한계는 무엇이냐면은, 일반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라든지 또는 실제로 아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학생활, 캠퍼스 라이프라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는 좀 놀고, 여러분 대학 그 잔디에서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는 음주 가물 즐기고, 하지만은 사관학교는 군사교육기관입니다. 대학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되겠지만은 군사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관학교에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퍼스 라이프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제한이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선발 전형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관학교 하면은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말하니까 이 사관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사관학교는 먼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전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수시, 정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 전형은 원래 그 말 그대로 특별 전형, 어학 특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재외국인 또는 군대니까요.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그 외에 또 뭐 있죠? 농어촌 전형, 기초수급자라든지 등등 그런 전형들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소수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 선발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인원을 얼마나 뽑느냐? 일반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330명을 선발합니다. 해군은 170명, 공군은 205명 이렇게 선발하게 되는데 밑에 있는 숫자는 남자 여자 비율입니다. 남녀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데 이 기준은 2018년도에 선발해서 2019년도에 지금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될 인원을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각군 홈페이지, 각군 사관학교 홈페이지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아직은 공고가 안 떴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육군 사관학교는 우선 선발을 60%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는 정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해군은 학교장 추천 30%, 일반 우선으로 해서 30에서 40%, 나머지 정시 선발 30%,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해서만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수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형입니다. 검은색으로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정시 선발로 되는 이 두 가지 항목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쳐야 됩니다. 수능 점수가 들어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있는 게 바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마찬가지 선발 인원 90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는 우선 선발 50%, 정시 선발 50%에서 두 가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으로는 한 6명 정도 선발한다고 하네요. 이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선발 시험이 1차는 여러분 수능과 동일한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 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등수에 따라 당연히 잘리는 건 맞겠죠. 그래서 선발 인원의 몇 배수, 선발 1차로 선발하고 2차로서는 이제 면접과 체력 검정, 신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육군 3사관학교, 이 사관학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제가 왜 나누냐면은 이 육군 3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편입 사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2년제로 운영되고요. 즉 1학년, 2학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제한이 몇백 명으로 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생도와 예비생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시생도 같은 경우는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이제 4년제 대학교에 2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되고요. 예비생도 같은 경우는 전문대나 4년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이 있고요. 2차 필기, 3차 전형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전형은 먼저 서류 전형을 했는데 대학교 성적이랑 수능 고교 내신 또는 고교 성적 내신이나 수능이나 공인 영어 시험 점수 등을 해서 서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선발 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바로 이 간부 선발 도구와 영어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인데 간부 선발 도구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선발 시험으로요. 각 군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쳐야 되는 전형 중에 하나가 간부 선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동일하죠. 면접과 체력 검정, 신체 검사, 인성 검사 등이 들어가는 게 3사관학교의 선발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관학교로 장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학사장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바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